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과 26번, 27번 환자들이 격리되기 전에 오갔던 장소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27번 환자는 일찌감치 증상이 있었지만 입국 단계는 물론 선별 진료소에서조차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 당국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출연 8개 연구기관이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고 정확도도 높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융합연구단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융복합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0 세계 위험 보고서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기상이변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논의돼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과 26번, 27번 확진자들이 격리되기 전에 오갔던 장소들이 공개됐습니다. 한 가족으로 확인된 이들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병원 선별 진료소를 모두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번, 27번 환자 부부가 사업차 중국 광둥성에 갔다 돌아온 건 지난달 31일. 밤 9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경기 시흥시 집으로 갔습니다. 앞서 25번 환자로 분류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후 특별한 외출 없이 집에 있던 3사람. 지난 3일 시흥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은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당시 이들을 응대했던 직원들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홀서빙 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3분 다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격리 폐쇄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인 25번 환자가 집 근처 슈퍼마켓을 걸어서 다녀온 것. 이후 가족 모두 독감 증상 등으로 3차례 신천연합병원을 찾았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침 증세로 이곳 병원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했던 27번 환자는 당시 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귀가했다가 이후 25번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난 7일 한 식자재 유통마트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마트 측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3명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이후 집에 머물던 3사람 중 어머니가 먼저 확진을 받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됐고 아들 부부는 각각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옮겨져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에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32명으로 확인돼 모두 자가격리됐습니다. 시흥시는 관내 어린이집 465곳에 1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방문했던 곳들에 대해 방역 작업을 모두 마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상 영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27번 확진자는 일찌감치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 단계는커녕 선별 진료소에서조차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7번의 시어머니인 25번 환자도 선별 진료소를 2번이나 가고서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선제적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27번 확진자는 남편이 26번 환자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광둥성에 머물다 지난달 31일 입국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지만 우한 방문 이력이 없는 데다 마카오를 경유해 들어와 입국 당시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애초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우한시 방문자로만 특정했을 때인데 지난 4일 후베이성으로 확대된 기준을 따라도 걸러낼 수 없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광둥성이 확진자가 많은데도 정부는 입국 제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키로 하였습니다.
검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27번 환자가 선별 진료소를 찾은 건 지난 5일인데 폐렴 증상이 없어 당시 기준에서는 의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9일 전까지 통제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을 듣고 25번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의심 환자 소견을 냈지만 막상 검체를 어디에 맡길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하루를 낭비했습니다. 이 검체를 어디로 의뢰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검사가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 날 검사를 진행한 걸로. 뒤늦은 조치로 일가족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천명해온 선제적 대응 방침이 머쓱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백화점 대부분이 하루 문을 닫고 대대적으로 방역을 벌였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도 특별 방역을 시작했고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생필품과 식품 판매대에도 화장품 코너에도 방역업체 직원들이 매장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 백화점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백화점 대부분이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특별 방역을 위한 휴점입니다. 1, 2월은 설 연휴 휴점으로 별도의 휴점일이 통상적으로 없지만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루 임시 휴점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3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사흘 동안 방역을 마친 터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곳이 아닌데도 휴점하는 외식업체도 생겨났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서울 송파에 있는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 가맹점이 차례로 하루씩 쉬면서 소독할 예정입니다. 배달 전 손 씻기 수칙도 정했습니다. 고객들의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 우려를 일소에 해소하고 그 고객들이 안전하게 저희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면세점 업계가 문 닫는 시간을 2시간가량 앞당긴 데 이어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도 단축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 300~400곳의 영업시간을 평균 1시간씩 단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유통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업계마다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접촉한 다른 직원이나 고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소비 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면역력이 정확히 어떤 건지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선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평소에도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선 면역력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면역력이란 생체 또는 기관이 외부에서 침범해온 세균이나 독소를 제거하거나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을 잡아먹고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돼서 백혈구나 특정한 항체를 포함한 면역세포가 이런 세균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예방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병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겨서 기억되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즉각 항체가 발동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면역력이 요즘같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는 물론이고 또 어떤 외부 요인이 신체를 공격할 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란 신체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균이나 독소 이런 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저항력을 스스로 키우고 방어하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 면역기관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 위험 요소가 우리 몸의 면역력보다 셀 경우에는 때로는 이런 균에 의해서 몸이 지배를 당하니까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신체 기관, 특히 조혈기관인 골수나 림프절에서 백혈구나 거식세포 등을 다량을 만들어내서 이런 세균에 저항하기 위해서 현장에 바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제 세균과 백혈구 또는 면역세포와 싸움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거나 몸살이나 또는 쑤시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죠. 네. 발열이나 몸살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싸워줄 면역력이 약해진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면역결핍 질환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특히 T세포라고 하는 세포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세포들이 줄어들므로써 세균의 침범을 당해서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게 생기게 되죠. 예. 자,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가볍게는 염증에서 심하게는 에이즈의 위협에도 노출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한마디로 면역력을 다 높이는 특효약이나 특효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면 금연이나 신선한 채소나 과일 섭취, 꾸준한 운동,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적절한 음주나 충분한 수면,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이런 면역력을 평소에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한 위생을 위해서는 식사 전후나 화장실 사용 후에 손 씻기는 물론이고 실내 환기나 청소, 또 주기적인 방역도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은 미리미리 맞아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기본적인 것부터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중국 춘제 연휴가 끝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모두 반드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가 끝나고 인구 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하진 않았지만 신규 환자의 발생 추이와 지역 사회에서의 확산 정도,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확산 속도, 규모, 그리고 지역 내의 분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국자들이 매일 발열이나 기침, 우한 등 증상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이 자가진단 앱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매일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자가 진단 앱은 특별 입국 신고서에 적힌 인터넷 주소나 QR코드로 접속해 설치할 수 있고 한국어 외에 중국어, 영어도 지원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앱이 설치되어 있고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정부는 또 12일 0시를 기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면 검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기준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토대로 홍콩은 환자 36명에 사망자 1명, 마카오는 환자 10명이 발생했고 역시 환자가 많은 중국 광둥성 인접 지역이어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 3개국과 중화권인 홍콩, 마카오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과 약국에 제공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 이력 정보 시스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의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일본, 17일부터는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여행 이력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 메르스와 달리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환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숨은 환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제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잠복기 이후 증세가 발현되면 급격히 악화합니다. 방역 당국이 나서기 전에 환자가 스스로 이상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는 기침과 비슷한 약한 증세부터 사스처럼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식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은 감염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광동성을 다녀온 25번에서 27번 환자 가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줄 모르고 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합니다. 광동 지역도 보면 검사 받은 사람이 1,000몇백 명이었다고 하는 거는 증상이 좀 심한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증상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만연돼 있다는. 국내 확진 환자의 증가세는 꺾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숨은 감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국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검역하고 관리하느냐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난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연구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생활하던 우한 교민 가운데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감염증 환자가 뒤늦게 확인된 건 잠복기가 2주일 정도이고 바이러스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 진단의 정확도와 민감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 적용에 나섰습니다. 유전자 증폭, PCR이라 부르는 유전자 증폭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간단하게 쓰일 수 있는 항체 기반의 현장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6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고 정확도 역시 한 단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출연 8개 연구기관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을 위해 융합 연구단을 출범하고 진단기술과 백신,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과 함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분 이내에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백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드럭 리퍼레이션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문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사람 간 전염으로 위험성이 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 이동이 과거 사스 발병 때보다 6배나 많아졌으며 춘제 귀성객의 본격적인 대도시 복귀가 이루어지는 앞으로 4주가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화권 매체인 봉황망은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봉황망은 고속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인구의 유동성이 급증했으며 현재 중국 내 인구 이동 규모는 지난 2003년 사스 발병 때의 6배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제 이후 앞으로 4주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난징, 항저우, 선전, 광저우 등 인구가 대거 몰리게 될 대도시들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에서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교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 지역으로 여겨져 온 유럽이 최근 환자가 늘면서 슈퍼 감염자가 등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여행을 안 한 사람들로부터도 전염된다며 이는 대형 화재의 불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장 분비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고 잠복기는 최장 24일쯤 된다. 특히 슈퍼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아직 개별 사례라며 글로벌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문에 단서를 달았지만 감염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슈퍼 전파자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감염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대형 화재의 불똥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etection of this small number of cases could be the spark that becomes a bigger fire.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환자 80%쯤은 감기 증세이며 15%쯤만이 폐렴 증세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감염 청정지대로 여겨져 온 유럽연합 EU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세라며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Situation definitely is worrisome. This is a worrisome epidemic. This is a serious danger. EU는 특히 지난달 싱가포르 호텔 국제회의 참석 감염자들이 슈퍼 전파자일 수 있다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는 일단 이를 부인했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early and much more of an exaggeration to consider the Singapore conference event a super spreading event. WHO가 늑장 대응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호되게 받고 있는 가운데 EU는 오는 13일 긴급 보건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선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네덜란드에서 열린 자전거 대회입니다. 선수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달을 밟는 선수들의 표정이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북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시에라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이날도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전역에 강풍이 불었는데요. 인근 해변에 모래까지 불어와 눈도 뜨기 힘든 상황에서 꿋꿋이 자전거를 탄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카니발 축제가 한창인 요즘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화려한 선상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뱃사공들이 거대한 G 모양의 배를 타고 신나게 노를 젓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을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만 무려 수천 명. 관광객들도 화려한 가면을 쓰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카니발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교수들이 방학도 있고 AI 인공지능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추진하는 광주의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입니다. 방학인데도 강의가 한창입니다. 자율주행차와 함께 화두로 떠오른 AI, 인공지능 특강입니다. 실제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그 승객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죽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예측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는 이들이 학생이 아니라 교수들입니다. 대학교에서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AI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해서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등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교수 100여 명은 지난달 1차로 2주 동안 인공지능 기초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달에는 2차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아 통계를 내고 활용하는 심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소비자 특성을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서 특성을 유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총장 직속으로 AI 교육과 마인드 확산을 위해 AI 중심대학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AI 혁신 캠퍼스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교수법을 이수한 우리 모든 교수님들은 각 학과의 AI 기초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각 전공의 융합 인재로 또 교육시키는 그러한 천병의 역할을 또 맡게 되겠습니다. 앞서 AI 중심 도시를 추진하는 광주광역시는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을 맡을 융합사업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인재 양성을 맡은 대학과 자치단체, 기업의 협업이 본격화하면서 인공지능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민과 군이 주파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등 주파수 관리 전반에 대해 민군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주파수 확보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주파수 대역 정비, 군 전용 대역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뇌전증에 관여하는 물질인 포타슘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서에는 포타슘 이온과 결합하면 형광을 내는 염료가 들어있고 겉은 포타슘 이온만 통과하도록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염료가 내는 형광의 세기를 바탕으로 포타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쥐에 센서를 주입한 뒤 발작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찰한 결과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 것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뇌전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전신 발작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불규칙한 이상 흥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신경세포에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적절히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발작과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본 연구에서 한 그런 뇌전증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과 같은 다양한 그런 뇌질환에서 중요한 지표를 이렇게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계속해서 확장하여서 이런 다양한 뇌질환의 그런 발생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뇌과학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뇌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임상 연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인 나트륨 과잉 섭취를 제어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았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인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나트륨을 섭취하고 싶지 않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세포의 흥분을 막아 나트륨을 먹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평상시에도 뇌 속에 소금 섭취를 억제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고혈압이나 신부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년 1월 말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각국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달 열린 제50회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경제 포럼이 올해 다보스 포럼 개막을 앞두고 발간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를 보면 2020년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 변화를 꼽았더라고요. 자, 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그랬죠. 전 세계에서 창출되고 있는 경제 가치의 절반 이상이 자연 파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 붕괴가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약 44조 달러의 경제 활동이 자연 환경에 보통 혹은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연 파괴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특히 건설업과 농업, 산업, 또 음식료품 산업을 기후변화에 심각하게 노출된 3대 산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를테면 커피 원두의 재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커피 시장의 타격, 나아가서 커피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자연 파괴는 더는 경제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다보스 포럼 운영 책임자인 도미닉 월그레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호주 산불도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됐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국토 면적에 해당되는 약 1,000만 헥타르의 대지를 태워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호주 산불. 네. 근데 이 바로 이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본디 따뜻하고 건조한 호주 기후에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이어지면서 호주의 화재와 폭염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네. 화석연료 옹호 정책을 펼치던 스콧 모리슨 총리조차 기후 변화가 호주 산불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시인을 했죠. 예. 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단순히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0 다보스 포럼에서 제출된 2020 국제위험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대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1위가 기후변화, 네.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가 자연재해, 4위가 생물 다양성의 상실 및 절멸, 다음에 5위가 인위적인 환경재해였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위험한 상위 5개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제 매년 지금 뭐 15년째 발표되었지만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이런 기후환경 관련 문제가 1등에서부터 5등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 경제 상황 개선과 환경 문제 해결을 제일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환경 문제를 두고 그동안 수차례 설전을 벌여왔던 17세 스웨덴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설전을 벌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나요? 그렇죠. 이 둘은 우리가 앙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놓고 이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죠. 먼저 이제 연단에 올랐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서 자, 미국은 나무 1조 그루 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은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주제로 토론하는 이번 다보스 포럼이 제안한 캠페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은 비관할 때가 아닌 낙관할 때다. 비관론을 퍼뜨린 예언자나 대재앙에 대한 그들의 예언을 거부해야 한다. 면서 네. 이제 평소의 기후변화 부정론을 다시 말했죠. 이제 그러자 트럼프 연설 뒤 1시간 후에 열린 기후 대재앙 방지 세션에서 툰베리는 나무 심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것에 비해 정말 충분하지 않다. 예.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당신들의 무대책이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받아쳤죠. 네. 역시 이번 설전이 처음은 아닌데 네. 예, 이미 두 사람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도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툰베리가 어떻게 감히 How dare you라고 표현을 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랬었죠. 네.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 국가와 민간 부분의 행동 강화 계획을 좀 발표하는 자리였었죠. 예. 근데 여기 개막식 연설에서 이제 툰베리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막 퍼부었습니다. 예. 툰베리는 자, 생태계 전체가 다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한 당신들은 우리 어린 세대를 실망하게 했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를 실망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세계 지도자들의 무책임으로 자신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환경운동가로 뛰어들게 됐다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팀베리의 행동을 집중력이 부족한 한 소녀의 치기로 비하했었죠. 네. 사실 우리가 이 설전을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당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도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사실은 뭐 한번 웃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 지구는 멈추라. 그 냉랭한 울부짖음을 내고 있다. 우리가 협상할 때가 아니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행동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교황은 상황이 좋지 않고 지구는 고통받고 있지만 기회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이 기회창이 닫히게 놔두지 말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 2019년에 가장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이 튠빌이라는 어린 소녀 또 우리나라 이 어린 에코 리더들의 연설을 좀 보았을 때입니다. 네. 튠빌은 세계 정상들 향해 울부짖었고요. 지난해 11월 열린 대기 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연설에 나섰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10년이 지구를 온난화에서 구할 골든 타임이다. 생활 방식의 변화와 혁신적 사고가 없으면 지구는 미래의 불치병에 걸릴 것이라고 역설을 했었습니다. 네, 툰베리를 비롯해서 청소년 환경 운동가들이 강조하는 점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금 세대가 훼손하고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제가 좀 하나 더 소개해보고 싶은 것이 국제결제은행이죠. 그 2020년 보고서인데요. 국제결제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그린 스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일어나면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린 스완은 반드시 발생할 위험이지만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고서는 그린 스완의 예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 단기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거나 추워져서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 생산성이 급락할 우려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 도입된 탄소세는 지난해 기준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IMF는 기후변화를 제대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는 $7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IMF가 이번에 권고한 탄소세는 기존보다 37배나 높은 수준인데요. 네. 더 이상 극단적인 처방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 파멸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자정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을 앞당긴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운명의 날 시계를 보완한 미국 핵과학자회는 높아진 기후변화 위기의식에 비해 각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주제도 기후변화였죠. 이 기후변화가 환경을 넘어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지구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